안녕하세요. 서혜근입니다. 오늘은 나무 그리기로 화렵수와 침엽수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화렵수를 그려보겠는데요. 화렵수의 빛의 이해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왼쪽에서 왔을 때 화렵수의 맨 꼭대기 부분이 제일 밝고 밑부분은 어두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준 다음 어두운 부분을 올리브 그린 계열이 짙은 녹색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옐로우 그린 연두색을 섞어서 밝게 칠하여 줍니다. 나무 부분은 원기둥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부터 칠하여 준 다음 밝은 부분으로 나무색으로 칠하여 줍니다. 화렵수는 따뜻한 느낌의 올리브 그린 계열로 칠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화렵수를 본격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를 좀 더 자세히 합니다. 나무 외곽에 잎 모양을 신경을 써서 스케치를 하여 줍니다. 중간에 나무가 보이는 부분도 만들어주고 어두운 영역도 표시하여 줍니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올리브 그린 계열의 어두운 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색칠하여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뭇잎 모양의 형태로 붓끝으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좀 더 어두운 부분들을 붓끝을 사용하여 그려줍니다. 이제 옐로우 그린 연두색을 섞어 중간색을 칠하여 줍니다. 밝은 부분은 레몬 옐로우, 밝은 노란색과 연두색을 섞어 칠하여 줍니다. 나무 부분은 왼쪽과 같이 원기둥의 형태를 이해하면서 그림자부터 칠하여 줍니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가지도 그려줍니다. 이제 붓굿으로 나뭇잎들을 그려 정리하여 마무리하여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뭇잎 모양을 잘 연결하는 것인데요. 중간 톤과 어두운 부분을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감의 농도는 항상 중요한데요. 항상 걸레나 휴지를 옆에 두고 붓에 물감이나 물의 양을 조절하여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물의 양을 적게 쓰시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붓끝을 이용하여 나뭇잎들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화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침엽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수는 소나무를 생각하면서 그려보겠는데요. 소나무는 곱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나무를 굴곡 있게 스케치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들도 곱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디가 있듯이 꺾임으로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엽수의 그 나뭇잎 부분은 이렇게
덩어리를 지으면서 스케치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무의 어두운 부분도 표시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케치할 때 유의사항은 나무가 침엽수라서 외곽을 빼쭉빼쭉하게 스케치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화렵수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어두운 부분부터 칠하여 줍니다. 이번엔 나무부터 칠할 건데요. 어두운 색으로 나무 가지, 나무의 어두운 부분 그림자들을 칠하여 줍니다. 물감의 농도는 물을 많이 섞지 않습니다. 나무는 소나무의 껍질을 생각하면서 조금 딱딱하게 혹은 각이 있게 칠하여 줍니다. 또한 색은 붉은색을 섞어서 붉은 갈색빛이 나도록 칠합니다. 이 부분은 화렵수와 마찬가지로 덩어리를 생각하면서 어두운 부분부터 칠하여 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침엽수는 청록색을 중심으로 어두운 색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붓질은 문지르기보다는 선긋기로 칠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끝으로 날카롭게 스치듯이 채색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점점 물감의 농도를 묽게 하여 걸레로 붓의 물감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들은 밝게 칠하여 줍니다. 침엽수를 그리면서 중요한 것은 4개의 이파리 덩어리가 다 다른 색상으로 나와야 되고 원근감 또한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와 채도를 사용하여 앞뒤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와 채도는 다음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여 마무리하여 줍니다. 정리를 하실 때는 붓끝으로 침엽수가 빼쭉빼쭉 튀어나온 것처럼 선을 그어가면서 이파리를 정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